꽃님이님들 진짜 비상인가요? 진짜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요즘 부동산 뉴스 보시면 정말 복잡하시죠? 어떤 전문가는 집값이 더 오른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곧 폭락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반된 전망들 사이에서 꽃님이님들은 어떤 판단을 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집값 전망이 아닙니다. 지금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9년 장기 임대차 제도가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 경매 물건이 늘어나는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를 차근차근 설명드릴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뉴스에서 집값이 오른다고 하면 당장 사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떨어진다고 하면 무조건 팔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내 상황에 맞는 판단입니다. 집을 가지고 계신 분과 아직 집이 없으신 분이 똑같은 뉴스를 봐도 대응 방식은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제도가 바뀌는 시기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잘못된 판단 하나가 평생 모은 자산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감정이나 추측이 아니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을 중심으로 지금 시장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대응 전략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릴 현금 흐름 점검 방법이 꽃님이님들의 노후 자산 계획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겁니다. 꽃님이님들은 지금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꽃길로 한번 가보시죠.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제가 최근에 상담했던 72세 이영자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영자님은 서울 외곽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계셨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전세로 놓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전세 세입자가 나가면서 새로운 전세 입주자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월세로 전환했는데 보증금은 절반으로 줄고 매달 관리해야 할 월세 수입이 생기니까 처음엔 좋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막상 몇 달 지나고 보니까 월세 받는 게 생각보다 번거롭고 세입자와의 소통도 자주 필요하다 보니까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더라는 겁니다. 게다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월세 소득이 합산되니까 세금 부담도 예상보다 컸습니다. 이영자님은 저한테 이렇게 물으셨어요. 집값이 오를 거라는 뉴스도 있고 떨어질 거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 이 집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맞는지 아니면 팔아서 현금으로 바꾸는 게 나은지 모르겠다고요. 주변 지인들은 다들 다른 말을 하니까 더 혼란스럽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영자님께 일단 급하게 결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방향을 정하는 시기라서 서두르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고요. 대신 이영자님의 현금 흐름을 점검하고 앞으로 10년간 생활비가 어떻게 필요한지를 먼저 계산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영자님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현금 여유가 충분하다는 걸 알게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집을 팔 필요는 없고 대신 월세 관리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관점의 변화만으로도 이영자님은 한결 마음이 편해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꽃님이님들의 건강한 노후와 안정적인 자산 관리를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부동산 자산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거래량 분석 방법과 제도 변화 대응 전략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왜 지금 당장 꽃님이님들의 자산 점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임대차 제도 변화가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9년 장기 임대차 제도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임대차 계약이 보통 2년이었죠. 그런데 이걸 9년으로 늘리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계약 기간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임대 시장 전체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변화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2년마다 세입자가 바뀔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시세를 반영해서 전세금이나 월세를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9년 동안 같은 조건으로 임대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집주인들은 처음부터 훨씬 높은 보증금이나 월세를 요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9년 동안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변할 텐데 그 위험을 미리 반영해야 하니까요.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2024년 하반기부터 전세 매물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전세를 놓기보다는 월세로 전환하거나 아예 매물로 내놓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바로 제도 변화에 대한 시장의 반응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68세 박영수 님도 비슷한 고민을 하셨어요. 박영수 님은 부산에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계셨는데 하나는 전세로 놓고 하나는 본인이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9년 임대차 제도가 도입되면 전세로 놓은 집의 관리가 너무 부담스러워질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전세금을 못 돌려받을 위험도 있고 9년 동안 묶여 있으면 나중에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박영수님은 전세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그 집을 매도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전세보다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훨씬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하신 겁니다. 이런 선택을 하는 집주인들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매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거래량 감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뉴스 보시면 아파트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는 기사들이 자주 나옵니다.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건 사고 파는 사람이 줄었다는 의미인데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거래량은 시장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거래량이 많다는 건 사람들이 활발하게 집을 사고 팔고 있다는 뜻이고 시장이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건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망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망설일까요?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될지 확신이 없으니까요.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2024년 12월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 동월 대비 약 3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겨울이라서 줄어든 게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사는 게 유리한지 기다리는 게 유리한지 판단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래량이 줄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매물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유지되거나 약간 오를 수도 있습니다. 팔려는 사람이 적으니까 가격을 내릴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유동성이 떨어지면서 가격이 불안정해집니다. 급하게 팔아야 하는 사람이 생기면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만난 75세 최순희 님은 강남에 오래된 아파트를 가지고 계셨는데요. 건강이 안 좋아져서 집을 팔고 요양시설로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매수자를 찾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몇 달을 기다려도 제대로 된 매수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결국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급매로 내놓으셨어요. 이런 사례가 요즘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그렇다면 경매 거래 증가 현상도 같이 살펴봐야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경매로 나오는 아파트 물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전세 사기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금리 상승과 대출 부담입니다. 몇 년 전에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자 부담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월급으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지니까 결국 집을 팔아야 하는데 거래량이 줄어들어서 정상적으로 팔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출 연체가 발생하고 결국 경매로 넘어가는 겁니다.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를 보면 2024년 하반기 들어 수도권 경매 물건이 전년 대비 약 15% 증가했습니다. 특히 외곽 지역이나 신도시 지역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이건 단순히 일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의 신호입니다.
과도한 대출로 집을 산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경매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조심하셔야 합니다. 경매는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숨어 있는 권리 관계나 세입자 문제 때문에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 경매에 뛰어드는 건 위험합니다. 이제 전세 물량 감소와 월세 비중 확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년 임대차 제도 논의 이후 집주인들이 전세를 꺼리고 있습니다. 전세는 목돈을 받아놓고 나중에 돌려줘야 하는 부담이 있는데 9년 동안 묶여 있으면 그 부담이 훨씬 커지니까요. 그래서 요즘은 전세보다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매달 월세 수입이 들어오니까 현금 흐름 관리가 편하고 세입자가 나가도 큰 목돈을 돌려줄 부담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월세 부담이 매달 생기니까 생활비 지출이 늘어납니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 월세 비중이 2024년 기준 약 55%까지 올라갔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전세 비중이 훨씬 높았는데 이제는 월세가 주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꽃님이님들의 노후 자산 계획에도 영향을 줍니다.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세로 놓을지 월세로 놓을지 고민하게 되고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전세를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월세로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월세로 살면 매달 나가는 돈이 있으니까 저축할 여력이 줄어듭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자산 축적에 불리한 구조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71세 김태호님은 전세로 살고 계셨는데 집주인이 계약 만료 후 월세로만 재계약하겠다고 하셨대요. 김태호님은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다른 전세를 구하려고 했는데 마땅한 전세 물건을 찾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결국 월세로 전환하면서 매달 60만 원씩 생활비가 늘어났고 그만큼 노후 자금을 더 빨리 쓰게 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을 보유한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일단 내 집이 전세로 놓기 적합한지 월세로 놓는 게 나은지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전세로 놓으면 목돈을 받아서 다른 투자를 할 수 있지만 나중에 돌려줘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월세로 놓으면 매달 수입이 생기지만 세입자 관리와 세금 신고를 계속해야 합니다.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지금 전세를 구하기 어렵다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건 위험합니다. 금리가 언제 또 오를지 모르고 집값이 떨어지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차라리 월세로 살면서 현금을 모으는 게 더 안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 상황에 맞는 판단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집을 샀다고 나도 사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소득, 내 저축, 내 건강 상태, 내 가족 구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은 서두를 시기가 아니라 신중하게 준비할 시기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변화 속에서 꽃님이님들이 실제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임대차 제도 변화와 거래량 감소, 경매 증가 같은 현상들을 알았으니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자산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겁니다.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집의 현재 시세가 얼마인지, 대출이 남아 있다면 얼마나 남았는지, 매달 나가는 이자는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나 월세를 받고 계신다면 그 수입이 얼마인지, 세금은 얼마나 내고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이 숫자들을 모두 종이에 적어 보시면 내가 지금 얼마나 안정적인 상태인지 한눈에 보입니다. 무주택자이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세로 살고 계신다면 계약 만료가 언제인지, 그때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어디로 이사할지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월세로 살고 계신다면 매달 나가는 월세가 내 수입의 몇 %인지, 이 비율이 너무 높으면 생활비를 줄일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 보세요. 제가 만난 70세 정미숙님은 자산 점검을 하고 나서 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정미숙님은 서울의 아파트 한 채와 지방의 소형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계셨는데
서울 아파트는 본인이 살고 지방 아파트는 전세로 놓고 계셨어요. 그런데 막상 계산해 보니 지방 아파트에서 받는 전세금 이자 수익보다 그 집을 유지하는 데 드는 관리비와 세금이 더 많다는 걸 알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정미숙님은 지방 아파트를 팔고 그 돈을 안전한 예금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실제로 팔고 나니 관리 부담도 줄어들고 현금 흐름도 훨씬 안정적이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자산 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부동산을 정리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건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겁니다. 부동산은 가치가 있어도 당장 현금으로 바꾸기 어렵습니다. 집값이 10억 원이라고 해도 급하게 팔려면 시간이 걸리고 거래량이 적은 시기에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꽃님이님들은 항상 일정 수준의 현금을 확보해 놓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1년치 생활비는 현금이나 즉시 찾을 수 있는 예금으로 가지고 계시는 게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200만 원씩 쓰신다면 최소 2,400만 원은 바로 쓸 수 있는 돈으로 준비해 두세요. 그래야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하거나 긴급한 상황이 생겨도 집을 급매로 팔거나 고금리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60대 이상 가구의 약 40%가 유동성 자산이 부족한 상태라고 합니다. 집은 있는데 현금이 없어서 생활비를 대출로 해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은 정말 위험합니다. 대출 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결국 집까지 이룰 수 있거든요. 세 번째로는 대출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 변동금리 대출을 가지고 계신다면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게 안전한지 검토해 보세요. 금리가 앞으로 더 오를지 내릴지는 아무도 확실히 모릅니다. 하지만 변동금리는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고정금리로 바꾸면 이자가 조금 높더라도 안정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만약 대출 원금을 갚을 여력이 있다면 조금씩이라도 갚아 나가세요. 대출이 줄어들면 매달 나가는 이자도 줄어들고 그만큼 생활비 여유가 생깁니다. 특히 퇴직금이나 목돈이 들어왔을 때 대출을 먼저 갚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전액 다 갚을 필요는 없고 일부는 현금으로 남겨두면서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세금 문제를 미리 확인하는 겁니다. 집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수 있고 월세를 받으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런 세금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세금 고지서를 받고 놀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양도세 중과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정부 정책이 바뀌면서 세금 혜택이나 중과 기준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사를 통해 미리 상담받는 게 좋습니다. 세금 계획을 잘 세우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73세 박종철님은 아파트 2채를 가지고 계셨는데 한 채를 팔려고 알아보다가 양도세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세무사와 상담해서 매도 시기를 조정하고 비과세 요건을 맞추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세금을 수천만 원 절약하셨어요. 이렇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경매나 급매 물건을 보더라도 신중하게 접근하라는 겁니다. 요즘 경매 물건이 늘어나면서 싸게 살 수 있다는 유혹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는 전문 지식이 없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법원 경매는 낙찰받고 나서도 명도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숨어있는 권리 관계 때문에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급매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세보다 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왜 급하게 파는지, 그 집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변 시세를 충분히 조사하고 등기부 등본을 떼어서 대출이나 가압류 같은 권리 관계가 깨끗한지 확인하세요. 여섯 번째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요즘 부동산 카페나 유튜브에서 누구는 집을 사서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건 그 사람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내 상황은 다릅니다.
내 소득, 내 나이, 내 건강, 내 가족 구성이 모두 다르니까 같은 방법을 써도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꽃님이님들은 이미 인생의 대부분을 사셨고 앞으로 큰 수익을 낼 기회보다는 지금 가진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무리하게 투자해서 큰 돈을 벌려고 하지 마세요. 안정적으로 생활비를 관리하고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는 게 진짜 목표입니다. 일곱 번째는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라는 겁니다. 집을 사거나 팔거나 하는 큰 결정은 혼자서 하지 마시고 자녀들이나 배우자와 충분히 이야기 나누세요. 가족들이 꽃님이님의 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76세 최동수님은 자녀들 몰래 아파트 한 채를 더 사려고 대출을 알아봤다가 자녀들이 알고 나서 큰 갈등이 생겼습니다. 자녀들 입장에서는 고령의 부모님이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집을 사는 게 너무 위험해 보였던 거죠. 결국 가족 회의를 통해 대출 계획을 취소하고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가족 간의 소통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동산 중개사, 세무사, 재무설계사 같은 전문가들은 이런 일을 매일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수수료가 아까워서 혼자 결정하다가 큰 실수를 하는 것보다 적절한 비용을 들여서 정확한 정보와 조언을 받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특히 세금이나 법률 문제는 전문가가 아니면 제대로 알기 어렵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만으로는 내 상황에 딱 맞는 답을 찾기 어려우니까 꼭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그럼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꽃님이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은 정말 복잡하고 불확실합니다. 9년 임대차 제도 논의, 거래량 감소, 경매 증가, 전세 물량 감소 같은 변화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꽃님이님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건 잘못된 상식에 휘둘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집을 사야 한다, 아니면 지금 팔아야 한다는 양극단의 주장에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내 상황에 맞는 판단입니다. 집을 가지고 계신 분과 무주택자인 분의 대응 방식은 완전히 달라야 하고 같은 집을 가지고 있어도 대출 여부, 현금 보유액, 건강 상태에 따라 결정이 달라져야 합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의 위험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 사람들 말만 듣고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집을 사면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원금도 이자도 감당 못하게 되면 경매로 집을 잃고 빚만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겁을 먹고 급하게 집을 팔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팔게 되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전세로 놓았던 집이 9년 임대차 제도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급하게 매도하면 나중에 집값이 오를 때 후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월세 수익만 보고 무리하게 집을 더 사면 관리 부담과 세금 부담이 커져서 오히려 현금 흐름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효과는 분명합니다. 자산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현금 흐름을 확보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줄이고 세금을 미리 계획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실수를 줄이고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지금 내 자산 현황을 종이에 적어보는 겁니다. 집이 있다면 현재 시세, 대출 잔액, 매달 나가는 이자를 적어보세요. 전세나 월세 수입이 있다면 그것도 적어보세요. 무주택자라면 현재 보증금, 월세, 저축액을 적어보세요. 이렇게 숫자로 보면 내가 지금 안전한지 위험한지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역전세는 요즘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세금을 못 받으면 다음 집으로 이사도 못 가고 평생 모은 돈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도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꽃님이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지금은 조급하게 결정할 시기가 아닙니다.
뉴스에서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당장 사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떨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팔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상황을 냉정하게 점검하고 가족과 상의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평생 모아온 자산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큰 돈을 벌려고 무리하지 마시고 안정적으로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꽃님이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걱정되는 부분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면 좋겠습니다.